이재명에는 우선 급한 것은 선거법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17일 날 2차 재판이 있었고 이제 31일 날 또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유동규는 지금 이재명의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2차 그 재판 때도 17일 날 있었던 여기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갖고 코미디 재판이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? 그쪽 변호사가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 골프 치고 다 그랬는데 골프는 쳤는데 눈 마주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. 이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3명인데 김종건 변호사는 이제 그 유명한 판사 출신의 LKB 대표였습니다. 아, 그랬습니까? 이재명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죠. 예. 김종건. 그 다음에 그 이성엽이라고요. 예.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. 옛날에 LKB 있었죠. 나갔지만. 그리고 이제 그 새끼 변호사들 있잖아요. 예. 어린. 예. 이런 이제 변호사들이 방을 하는데 전부 다 어느 이제 민주당 측 패널들도 보면 저 변호사들이 저 이재명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. 거기에 자살골 변호를 자꾸 하나. 아, 자살골. 이런 게 말을 하더라고. 그 예. 민주당의 김영주라고 부시당했던 이분도 저하고 TV조선 방송을 하는데 네, 방송 많이 하죠. 붕괴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은 붕괴할 이유는 없죠. 뭐 이재명이 워낙 싫어하니까 김영주 그분은 이재명 정말 싫어하거든요. 예.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살골이라는 게 예. 제가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요 한마디로 이게 평가하면 문재인보다 더 무능한 변호사다. 아. 이게 문재인이가 노무현이 변호할 때 보면요. 예.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해.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. 네, 안 근데 했다는 거. 노무현 변호할 때 서류 한 장 안 내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. 예. 그러면 이게 중간을 가거든요. 근데 이재명 변호사들은 자살골을 계속 내요.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. 아니 기억 안 난다는데 기억 안 나면 되지. 근데 기억 안 나는 근거를 대는데 계속 자살골을 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보다 더 무능한 변호사지. 이재명이가 변호사비를 좀 적게 주었나? 지금은 뭐 김만배가 저렇게 깜빵에 있으니까 저수지에서 또 이렇게 물을 데워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도 이게 요즘 한 3천에서 5천만 원은 준대. 아, 뭐 그래요? 물론 작죠. 그 횟수에 비하면. 횟수에 비하면 작아요. 예. 옛날에는 이게 그 뭐 자기가 이게 500씩 준 것처럼 그때 2억 8천인가 뭐 몇십 명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그 법정에서 저번 재판에 금요일 날 있잖아요. 결국은 이제 그 김문기 씨하고 이제 그 진짜 눈도 안 마주쳤다고 막 이렇게 계속 변호를 했는데 근데 뭐 여러 그 동영상들이 공개돼 버렸죠. 예. 나무 사이 두고 이게 둘이 뭐 이렇게 팔 잡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것도 이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그 카트도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이가 둘이 몰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2인승이죠. 예. 그리고 이게 유동규는 뒤에서 혼자서 예. 3명이 골프 치다 보니까 예. 혼자서 몰았는데 이재명이 이게 골프를 아주 잘 치진 않으니까 공이 막 빗나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캐디도 없으니까 야 공주 와라. 이러면 이게 공주 오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어떻게 공을 받아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이런 게 놓는데 저는 이제 그 재판에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제가 이게 가장 주목한 거는요. 판사가 이제 그 방송사 4군데 확인해 보겠다. 이걸 사실조회를 하거든요. 네.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질문지를 미리 준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했습니다. 예. 저는 이게 크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그 SBS가, 이재명 변호사 측의 변호는 옛날에 그 우리 형 강제본 할 때 무죄 받은 거 있잖아. 권순일 도움으로. 그때는 이게 김영환 충북 도지사죠 지금. 예. 김영환하고 이게 막 토론 주고받다가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대답한 거 아니냐. 이 논리를 갖다 댔거든요. 네, 그랬죠.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야 방송 인터뷰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문이 나오면 또 이게 급하게 잘못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변호사가 이렇게 써놨어요. 그러니까 판사가 그럼 이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다 줘가지고 당신이 김문기 씨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질문지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겠다 했거든요. 방송국의 질문지는 그것도 보존돼 있습니다. 그럼 방송국의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뭐 패널로 많이 나갔지만은 저희들한테는 그냥 뭐 한 10분, 20분 전에 주고 그러지만 이
이재명 대표한테는 아마 꽤 오래 전에 하루 전에는 주었을 거예요. 상식적으로 보면. 하루 전에 그렇죠. 제가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제일 먼저 한 게 손석희 시선 집중 있잖아요. 네. 손석희라고 있잖아요. 네. 이자가 라디오를 진행했거든요. 시선 집중. 그때 제가 한 7, 8년 오래됐어요. 근데 제보고 이제 그 밤에 질문지를 미리 줘요, 작가가. 카톡이나 그렇죠. 질문지를 줍니다. 미리 보내죠. 근데 아침에 내가 라디오로 인터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질문대로 뚝 하다가 갑자기 손석희 이놈이 질문지 없는 걸 막 묻는 거예요, 저한테. 골탕 먹이려고 하는지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웃으면서 대답 안 해버렸지. 야, 근데 질문지 없는 거 물으니까 난 대답 안 해버린 거예요. 그냥 웃으면서. 그래서 제가 이게 라디오나 TV 인터뷰 진짜 제가 많이 했어요. 뭐 신문 보면 제 이름 이게 인용된 게 많을 겁니다. 예. 어제 9시 뉴스 TV조선도 금요일날 인용됐거든요. 노무현 재단. 예.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질문지를 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이는 근데 안 그때-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. 그때 네 군데입니다. SNS 방송사가 네 개예요. 예. 네 개. 근데 인터뷰 전날에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.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를 넣어야 됩니다. 넣어야 됩니다. 넣어야 됩니다.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. 세 번이나 보고 올리더라고. 초과이익 환수를 넣어야 된다고. 세 번이나. 그래가지고 유동규 씨한테 뺨까지 맞은 거예요. 예, 맞아요. 그러면서 이게 유서에 자기는 초과이익을 세 번이나 강조했는데 내가 이게 억울하다. 이래가 자살한 거예요. 근데 그 다음날 인터뷰하는데 김문기 씨 질문이 집중될 거 아닙니까? 당연하죠.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하고 이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골프도 치고 알고 하면 그럼 이게 또 그때 초과이익 환수는 어떻게 됐고 뭐 이게 어떻게 됐고 질문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해서 나 그때 김문기 씨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. 이래버리고 그럼 이게 몇 달 뒤에 선거 아닙니까? 예. 선거 이기면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그 선거 때 엄청나게 김문기 씨 안다는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엄청나게 대장동하고 연루된 것처럼 이런 이제 그 불이익이 있으니까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그 재판 과정을 보니까 판사가 야, 네 군데 확인해 보겠다. 이 말에 저는 사실하게 결정적으로 이재명한테 불리하는 게 아닌가. 방송사에서 분명히 그 원고 준 거는 확실하고 자료도 있을 테니까 갖고 있죠. 거짓말로는 못할 거 아닙니까? 예. 특히 31일 날 유동규가 나오면 아주 이재명하고 이제 맞짱 붙는 거 아닙니까? 뭐 변호인을 통해서 질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가 거기서도 이재명이가 또 모르쇠로 나갈라나요? 유동규가 다 알잖아요. 뭐 골프 친 거 그 내용 말고도 대장동이라든가 위례든 또 저 백현동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지금 그 선거법에 허위 사실로 기소된 게 두 개 아닙니까? 김문기 몰랐다 하고 예. 그다음에 백현동. 백현동 국토부 협박, 예. 직무유기 이것 때문에 기소가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그때도. 고발에는요. 원래 고발에는 또 있었어요. 많이 있었어요. 뭐냐면 이게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. 네. 이것도 이게 원래는 검찰에서 기소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어요. 제가 그 측근 과정을 아니라고. 잘 아니까 측근 아니라고 그랬죠.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.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. 그렇잖아요. 아, 유동규가 장비인데 정지사이가 관우고 유동규가 장비고 유동규가 이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게 본부장하고 그 전에 또 사퇴했다가 선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도지사 되고 나서 경기도 이게 공사 큰데 또 사장도 하고 다 했잖아요. 예. 이게 측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측근이냐 말이에요. 그래서 검찰에서 유동규 측근이 아니고 또 이게 결국 유동규하고 꼬리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? 범죄. 맞잖아요. 제가 이게 검사라면 이것도 이게 허위 사실로 저는 기소했어야 된다 봐요. 근데 검찰에서 고민했죠. 이원섭 총장이 야, 측근이다 아니다. 이거는 이게 좀 주관적인 거 아니냐. 그렇죠. 알았다 몰랐다는 이게 객관 그것도 마음속이지만 그건 팩트입니다. 알았다 몰랐다는. 근데 측근이다 아니다는 좀 상대적이잖아. 그렇죠. 뭐 김용 정지사까지만 측근이고 이동규부터는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이게 고민 끝에 검찰이 뺀 거예요. 검찰도 이게 그냥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. 다 이게 이재명 정도를 기소하면서 하나라도 이게 무죄 놓으면 검찰도 치명타잖아요. 예. 전부 이게 유죄가 확실한 것만 기소합니다. 검찰이.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이번에 유동규가 나오면 뭐 검찰이 묻겠지. 측근이 아니냐부터 쭉 질문하면
지금 이게 유동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미 다 독이 올라 있잖아요. 예. 그 이재명이하고 이게 붙으면 진짜 그 볼만한 싸움이 이재명의 그 위선들 있잖아요. 다 정말 까발려진다고 봐야죠. 그렇다 봐야죠.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는 유동기도 이 김인섭이가 이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 직거래 해버리니까 자기는 쏙 빠진 거 아닙니까? 그거 야, 그 손대지 말고 그거 다 먹으라고 주워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빠진 거 아닙니까? 도계공은 그 당시에도 그런 사정들을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호주 골프 사건이 주로 이 증언석에서 올랐습니다만은 백현동 문제는 유동규가 더 잘 알죠. 제가 보기에 김문기 씨 몰랐다 보다요. 저는 백현동이 그 훨씬 유죄 확률이 훨씬 높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형량도 백현동이 저는 세다 봐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백현동도 결정적인 이거는 문건들이 많이 넣어버렸잖아요. 예. 그때 그 국토부 있잖아요. 국토부가 이제 그 28군데다가 똑같은 공문을 보낸 거예요. 28군데 자치단체에다가. 네.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잖아, 지방에. 이전하면 이제 이전한테 협조를 좀 해달라. 예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다 협조를 해달라. 이렇게 28군데 보냈거든요. 근데 그 나머지 27군데에서는 용도가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하나도 없어요. 성남시만 용도가 그 4단계. 이렇게 변경된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무슨 문건이 나왔냐, 이번에. 그 성남시의 그 주거환경과에서 네. 작성한 문건인데, 예. 뭐냐 하면, 백현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편 모범 사례로서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. 네, 맞아요. 이런 게 문건이 나와버리죠. 아니,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직무유기론도 처벌한다 해가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이게 모범 사례로 홍보할 일이냐고. 말이 안 되잖아요. 예. 그렇잖아요. 예. 이거는 이게 자기가 적극 행정을 해가 4단계나 올려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연구시설 했으니 야, 이거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한 거니까 모범 사례로 널리 알리된다. 이런 게 문건이 나와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. 국토부에 4단계 사자도 없다니까요. 그 다음에 그 정바울 아시아 데벨로퍼 있잖아, 시행사. 예. 이분도 이게 2단계만 좀 올려가지고 우리 사업하도록 네. 이렇게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무슨 이게 2단계 아니면 1단계도 안 된다 이거 다 이게 퇴짜만 거예요. 그러니까 정바울 씨도 포기했다니까. 김인섭이 탁 김인섭이 들어오면서. 딱 들어오니까 정바울 씨도 놀란 거지. 김인섭이 들어왔더니 바로 그냥 4단계 일사천리로 됐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정바울 사장이 유동규하고 한 게 있어요. 원래는 이게 성남 도계공이 그 들어와야 됩니다. 대장동도 당연히 도계공이 들어와야죠. 1,800억 환수했잖아요. 예. 근데 유동규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. 원래는 이게 정바울 사장도 혼자는 다 못 먹겠구나. 예. 유동규 도계공하고 그 같이 하자고 같이 그랬잖아요. 하자고 예. 했지. 왜냐면 혼자 합동 하면 당연히 안 개발하자고. 줄 거니까. 합동 개발하자고. 근데 그걸 김인섭이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제일 큰 형님이잖아, 김인섭이가. 예.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 몫으로 유동규가 포기해버린 거죠. 이것도 이게 배임으로 지금 기소가 수사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것도. 따라서 저는 백현동은요, 이거는 이제 진짜 뭐 국토부의 그 협박이나 직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, 그리고 이게 왜 진짜 또 질이 안 좋냐. 이 백현동은 선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걸 만약에 내가 스스로 뭐 김인섭이라든지 이런 이제 존재를 알려버리면 이게 대선의 치명타 아닙니까? 네. 자기가 이게 핑계댈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를 둘러댄 거 아닙니까? 이건 아주 이게 진짜 허위사실 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. 따라서는 뭐 둘 다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백현동이 훨씬 더 재질이 안 좋다. 이래 봅니다. 네.